독일이 왜 이래? 쓸모없는 존재 됐다? 야, 천하의 독일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24년 2분기 마이너스 0.1%입니다. 마이너스예요. 1분기는 그래도 0.2% 지켰거든요. 그런데 쭉 앞으로 내다가 보면요. 2022년 3분기 0.4% 성장한 이후로 4분기 마이너스 0.4%, 2023년 1분기 마이너스 0.3%, 그리고 2023년 3분기가 마이너스 0.1%, 4분기 마이너스 0.3%. 최악이죠. 사실 유럽의 경제는요. 독일이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지금까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영국도 힘들죠. 이 그리스도 힘들죠. 남부 유럽은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할 것 없이 경제가 거의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프랑스는 그러면 경제가 좋으냐? 프랑스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유럽 경제는 끌고 간다. 영국이 빠져나가고 나서는 특히 영국이 블랙시트 되고 나서는 그만큼 말입니다. 독일의 경제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지금 다 망치고 있습니다. 유럽을. 실질적으로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요. 2분기에 0.3% 성장을 했습니다. 독일이 마이너스 0.1%인데 독일이 만약에 플러스로 성장했으면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이게 0.3%가 아니라 0.5%도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럽이 깨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깨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독일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은 유럽 언론들이 독일이 왜 이래? 옛날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를 두고 그랬잖아요. 유럽의 길이나가 유럽의 문제아가 됐다. 그 말 많이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스 때문에 사실은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동시에 터졌다. 이 말도 아시잖아요. 또한 영국병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제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사실은 영국을 침몰시켰거든요. 그게 영국병이라는 말로 계속 우리들에게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라면 독일이 말입니다.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유럽 언론들, 독일 언론들이 그렇게 기사를 쓰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호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호재다. 왜? 독일이 유럽 경제를 장악하면서 독일에서 만든 상품들이 유럽 각지로 수출이 돼서 소비가 됐는데 지금 독일이 쓸모없게 됐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우리 생각이지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중국의 저가 상품이 유럽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만 하더라도 독일 전체 시장이 아니라 유럽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요. 중국산 전기차가 11%나 차지합니다. 11%. 중국산 전기차가. 대한민국의 어떤 자동차가 유럽 전체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따져보면 훨씬 낮거든요. 중국보다. 중국이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을 공략을 했고 유럽은 각지가 공산품부터 자동차까지 중국제 일색인 거예요. 그러니 독일이 몰락할 수밖에. 우리도 이게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만큼 중국의 득세가 우리에게는 그만큼 아픈 그런 상황을 초래할 거고요.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어쨌든 유럽은요. 성장률이 망가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자동차에 4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유럽이잖아요. 그게 독일 경제를 좀 살릴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만큼 유럽은 이제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똘똘 뭉쳐질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더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도 유럽에 수출하기가 만만치 않아질 거예요. 유럽이 3대 시장이잖아요.
중국 시장이 1대 시장, 미국 시장이 2대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 3대 시장이잖아요. 점점 유럽 시장은 어려워질 거고 동남아 시장이 우리한테는 3대 시장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유럽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아질 거냐? 이제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 유럽의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거냐? 원래 7월에 인하할 거다 예상은 했었어요.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인하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유로존의 6월의 소비자 물가가 2.5%, 목표 물가는 2%인데 2%보다 한참 높죠. 2022년 10월에 10.6%보다 낮아요. 그러나 2.5%도 많다예요. 이제 앞으로 유로존이 그러면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 지금 7월 18일에는 4.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리겠죠. 아마 8월에 내릴란지 9월에 내릴란지 우리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금리를 내려서 이게 소비를 더 진작시키면서 돈을 풀면 과연 유럽이 지금 경제가 올라갈까요? 그러면 독일이 풀릴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중국의 저가 상품이 유럽을 완전히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가 시장의 예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계속 더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산이 판매 못하는 만큼 우리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대한민국이라는 새우가 저는 등이 터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유럽 경제가 아직까지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유럽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만 이게 50이 기준점인데 45.6이에요. 50이 기준점인데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거고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축소된다는 건데 유럽의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 그러면서 대중국 제재만 많이 하고 대한국 제재는 좀 적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좀 유리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유럽에서는 독일이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앞으로 유럽 경제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지켜보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얼마나 될지도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